저희가 이제 반건강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, 일단은 뉴트라이트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즉시 다 이렇게 소진해야 하는 저기 임무를 가져야겠다라는 걸 좀 이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 좀 드리고자 좀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해 봤고요. 그 유방암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 조기에 좀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. 하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유방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이게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. 이제 유방암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유방암이 약간 염치가 없는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걸렸다가 이제 완치를 하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유방암을 수술한 이후에도 바로 다시 이게 급격하게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예상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불가하고요. 또 한도 케이스로는 이제 뇌로 이 유방암이 이제는 그 전이가 일어나는 환자가 있었는데, 하루 내 굉장히 약간 밝게 이제는 그 의료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았다가 다음 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가지고 갑자기 다리 한쪽이 마비된 상태로 이제는 실려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을 못 하셨어요. 그리고 그대로 이제 바로 이제 죽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유방암 좀 굉장히 약간 위험한 암일 수도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저희가 그 서양 국가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 유방암이 좀 진단받는 나이가 좀 약간 많이 좀 이렇게 젊으세요. 그래서 지금 국내 유방암 진단받는 그 중간 나이가 지금 51.5세입니다. 그 말은 40대부터도 이게 지금 유방암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이 유방암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방암이 평균 생존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. 따라서 처음부터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활 습관들 그리고 식습관들 그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예방하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현대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약물 치료와 수술이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, 방사선 치료는 일단 오늘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물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항암 호르몬 요법, 두 번째 항암 화학 요법이 있고요. 세 번째 표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그 수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전절제술, 즉 이 유방 전체를 종양이 크거나 위치가 좋지가 않으면은 종양을 포함해서 유방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. 따라서 그 환자분들에게는 심적 손상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 수술을 좀 진행을 할 때 수술한 이후에 7월 이내에 약간 퇴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부분 절제술은 여기 지금 단어에도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. 따라서 전체적인 그 유방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. 따라서 당일 수술이 가능하고, 마취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 이내에 지금 이 수술이 이제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 그 암 부위를 최대한 줄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제 항암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이 항암 호르몬 요법이라는 건 이제 유방암 치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요법입니다. 이게 수용체 양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일단 수용체란 무엇이냐? 여기 아래에 지금 보시면은 이 수용체라는 건 이제 신호 전달을 이제 목적으로 세포막 또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. 즉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위치가 켜졌냐 안 켜졌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수용체 양성이란 거는 이 스위치가 켜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항암 호르몬 요법은 대부분 경구용입니다. 즉 그 입으로 이제는 복용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항암 호르몬 요법이 좀 이렇게 부작용이 좀 굉장히 좀 적습니다. 이게 유방암 세포 분류에 따라서 이 항암 호르몬 요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, 수용체 양성, 즉 수용체가 스위치가 켜졌는지 또는 음성, 스위치가 꺼졌는지에 따라서 이 호르몬 요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수용체 양성, 즉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암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. 따라서 이 수용체가 양성일 경우에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, 어떤 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암 환자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수술한 이후 또는 유방암이 재발된 이후에 이 항암 호르몬 치료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호르몬 요법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이제 수용체 음성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체가 이제 없는 이제 암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 항암 호르몬 그 요법에서 크게 좀 두 가지 이렇게 분류가 좀 두 가지 나눠지는데,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, 폐경 전후에 이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, 또는 폐경 후에만 어떤 그 여성들에게 이제는 이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이 있다라고 좀 여러분께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폐경 전후 이제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건 타목시펜이고,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만 사용 가능한 게 아나스트로졸, 레트로졸, 엑세메스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, 이제 요즘 추세가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, 즉 아나스트로졸, 레트로졸, 엑세메스틴과 같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이제 요법으로 넘어간다라고 좀 여러분께 좀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항암 화학 요법입니다.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다시피 약간 뭐 다른 분들에게 좀 들으시고, 그리고 뭐 TV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. 통상적으로 알려진 항암제 치료 요법이고요.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재발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투여가 됩니다. 이 항암 화학 요법은 앞서 언급드렸던 호르몬 수용체 음성, 그리고 항암 호르몬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지금 이걸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칵테일 요법이라 사용되는데, 칵테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술을 이렇게 혼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화학 요법도 여러 가지 화학 요법을 이제 같이 이제 다 섞는 겁니다. 예. 왜냐면 단일 제재로만은 이 종양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여러 가지 화학 요법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.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눈치채셨겠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. 전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요. 이게 대부분 정맥 주사로 이제 투여가 되고, 부작용으로는 이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크게는 혈액 독성, 소화기계 점막 독성, 구역 구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, 여성 환자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고 막 그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은 환자 모발이 항암 화학 요법을 한 이후에 보통 1주부터 2주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2개월째 될 때 가장 심하시고요. 이게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긴 하지만 유방암 수술을 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항암 화학 요법이 시작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따라서 4회에서 8회 정도를 3주 정도 간격으로 6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바로 이 항암 화학 요법입니다. 예. 이 항암 화학 요법의 문제점은 이제 재발성 유방암이 생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약제 내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, 예, 이게 좀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3차, 4차 이제 이후에는 항암 치료가 이제는 반응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리고 부작용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걸 좀 잘 다스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세요. 예. 자,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. 제가 이제는 호르몬 요법 그리고 항암 화학 요법 말씀드렸는데, 항암 화학 요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기관총으로 막 굉장히 막 여러 이렇게 표적 없이 막 굉장히 난사하는 게 이제 항암 화학 요법이거든요. 근데 이 표적 치료라는 건 뭐냐면 유도미사일처럼 특정 이제 수용체를 갖고 있는 부분, 즉 특정 타겟을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제는 발사하는 게 바로 표적 치료입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,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허세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허세틴이라는 HER2 헐트 수용체가 발달한 이제 유방암의 효과가 있고요. 이제 유방암 이제 환자한테 다 적용된 게 아니고 극히 드문 20% 30%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허세틴 회당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이 비용이 들고, 총 18회를 투여할 때 약 1,800만 원의 이제 비용이 이제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종양이 만약에 1cm 이제 미만이다, 그러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들을 다 환자가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퍼제타라는 약물이 있습니다. 퍼제타라는 약물은 회당 투여를 할 때 약 255만 원의 이제 이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. 여기도 암세포 사이즈가 1cm 이상이 될 때는 본인 부담률이 그래도 30%를 이제 부담하지만, 그래도 회당 80만 원의 비용이 이제 부담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특정 케이스의 경우에는 허셉틴과 이제 퍼제타가 같이 함께 투여를 해야 하는데, 이게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. 예, 따라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죠. 그래서 말 그대로 메디컬 푸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,
네, 정말 아프면 좀 안 되겠죠. 이제 마지막으로 캐사일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캐사일라라는 거는 이제 허세티엔 치료를 이제 실패했을 때, 즉 재발 고위험군 조기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표준 치료입니다.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기에 유방암이 이제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환자들은 처음부터 그 어떠한 그 항암 화학 요법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캐사일라와 같은 이제 그런 그 요법, 즉 이 약물을 이제 투여해야 하는데, 이 캐사일라의 그 1년 투약 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. 따라서 정말 저희가 아프면 안 되겠다. 예,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좀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는 모든 이제 그 지인들,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, 예,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, 예, 저희가 건강한 좀 이렇게 정보들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